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지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광고학 개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서 마케팅 컨설팅과 강의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이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탄탄한 배경과 함께 생생한 기업의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여러분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아워는 화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또 여러분 주로 카톡을 이용해서 상담하실 것도 있으면 상담하셔도 되고 또 학교 융선 오피스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자, 먼저 광고학 개론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여서 하나의 매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한 번에 전해지는 그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였으나 그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비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맞춤화된 그런 광고를 보는 시대가 되온 것이죠. 또 모바일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방송 광고비를 추월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과 결합한 광고가 등장하였습니다. 또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가상세계의 광고 집행도 무시 못할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광고에 대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맞춘 광고학 개론을 두루 학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광고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광고들을 직접 접하면서 광고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현재 광고의 추세는 어떠하며 또 각 광고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로는 광고학 개론과 광고의 8원칙 두 개의 책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성적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이 30%입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이 비자가 잘 연장되고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로 잘 거주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체 수업 15주 중에 3분의 1인 5주를 결석하게 되면 F가 나옵니다. F 학점이 있으면 여러분 비자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석을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 이상 결석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낼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계속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이 출석을 독려할 텐데 여러분 카톡을 열심히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 그래서 카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출석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 8시 전에 단체 카톡방에 이 수업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강의록은 PDF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또한 보내주겠습니다. 이것들을 참조하시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이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매주 3개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주 3개의 링크를 다 보셔야 출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그러나 3개 모두에 다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고 한 개에만 여러분의 유튜브 보면은 거기 댓글창에 있습니다. 그 댓글창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화면에 스크린에 있는 이미지가 댓글창에 자기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시청한 날짜 그리고 여러분 학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학생이 많고 제가 담당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학번을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누구인지 학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름만 남기면 편안할 텐데 요즘에는 언젠가부터 이 유튜브에 여러분이 댓글 남긴 것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댓글창에 이름과 날짜와 학번을 남기고 나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지금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해서 단톡방에 초대가 안 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단톡방에 지금 약간 시스템적인 이유로 인해서 좀 천천히 초대가 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출석에 여지를 많이 남겨놓을 테니까 늦게 되더라도 늦게 링크를 받게 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이름을 남겨서 보내주면 페널티 없이 늦더라도 여러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이니까 절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을 봅니다.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40%입니다. 중간고사는 10월 17일, 기말고사는 12월 5일에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 수업 시간에 맞춰서 본교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에 가까워서 공지를 할 터이니 여러분은 공지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공지를 주의 깊게 보기 바라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를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경우에는 월요일 8시부터 화요일 8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월요일에 보는 시험이 많을 경우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면 시험 보는 요일을 수요일이나 목요일 다른 날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동안 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맞춰서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시면 여러분 학점을 한 단계씩 낮춰서 부여하겠습니다. 시험은 구글 폼으로 진행되고 시험 시간에 맞춰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 답안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시험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부정행위를 한 답안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동료 학생이 쓴 답안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구글 폼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학생 수가 많아도 바로 같은 답안은 바로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서로 답안을 베껴 썼다는 기준은 3단어 이상이 연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베껴 썼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누가 답안을 먼저 보여줬는지 누가 베껴 쓴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0점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여주지도 말고 보여달라고 요청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와서 서로 동료의 우리 brotherhoo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답안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brotherhood, 동료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답안을 서로 보거나 보여주거나 하지 말읍시다. 또 한 가지 부정행위 행위는 검색 엔진을 돌려서 그것을 베껴 쓰는 것, 또 관련 서적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문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문체가 아니고, 또 때로 이렇게 베꼈을 경우에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쓰는 학생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부정행위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0점입니다. 왜냐하면 원 저자의 글을 다른 저자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베껴 쓰지 말기 바랍니다. 단 하나 허용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강의록을 파일로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원래는 강의록도 똑같이 쓰면 안 되고 본인의 언어로 써야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어가 아주 능통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강의록을 그대로 보고 쓰는 것은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 부정행위 하지 말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행위의 예입니다. 자, 보면 위아래 문구가 완전히 똑같은 걸 보시지요. 또 두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뒷부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조금 한두 개 다르게 하더라도 이렇게 식으로 똑같이 나오면 결국 이것은 부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0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너스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이 30%, 중간고사가 30%, 기말이 40%이기 때문에 합치면 100%로 그것으로 충분히 출석을 완전히 다 잘하고 출석을 100% 하고 15주 동안 빠지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90점 이상 받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A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을 내어서 이 강의를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포인트의 첫 번째는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히 수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요즘 많이 새로운 광고의 그런 웨이브, 그런 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의 추세에 따라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반영한 광고의 예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익광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광고의 역사 해서 본인 나라 광고의 역사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사례를 찾을 수도 있고, 한국 광고의 역사를 또 그런 사례를 찾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에서 그 주제는 다루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광고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광고를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선택했으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그것이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언어로 하십시오. 제가 읽을 수 있는 언어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만약 문서로 이것을 작성할 경우에 A4 용지 한 장 정도, 반 장도 되고 한 장도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제출해도 되고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케이스를 여러분 케이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보너스 포인트긴 하지만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과제를 하고 나면 광고학 개론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에 좀 더 명확하게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혼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4명이나 5명까지 팀을 이루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학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보너스 포인트는 수업 내용을 요약하거나 배운 점을 정리하여서 매주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톡을 보낸 학생들의 예입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인지 내 이름과 학번을 남기면서 같이 이걸 보내주기 바래요. 수업 내용을 요약하거나 배운 점을 정리해서 매주 그렇게 보낸다면 여러분이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당연히 시험도 잘 보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번 학기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이런 보너스 포인트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강의와 강의 동영상과 강의 머티리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지난 8월 29일에 첫 번째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본교에 모여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참석했던 학생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였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수업 소개 강의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또 이미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첫 번째 주에 하려고 하였던 광고의 정의와 차원은 두 번째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주씩 밀려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 다루는 내용은 광고의 정의와 차원, 광고의 역할과 기능, 광고 산업의 구성과 기능, 한국 광고의 역사. 자, 여기까지는 주로 광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광고, 마케팅 관점에서의 광고, 광고와 소비자 행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좀 더 여기에서는 현재 트렌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10월 17일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 전략의 이해, 또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매체 전략,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제작, 여기까지 또 현재 트렌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가의 어떤 통합적인 차원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조사와 효과 측정은 좀 더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고, 광고와 브랜디드 컨텐츠 이런 것들 트렌드를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가 12월 5일에 있습니다. 자, 기말고사는 40%로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고사를 혹시 잘 못 보았다 하더라도 기말고사 열심히 보면 성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의 계획서는 또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수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유학생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이메일 글로 문의하시고 학교 사무실로 찾아와도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번 학기를 열심히 기쁘게 힘차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수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이번 학기에 처음 칼빈대학교에 온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매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보겠습니다.